반갑습니다. 오늘은 쟁점 21번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또는 연차휴가라고 해도 될 텐데요. 근로기준법 60조, 근로기준법 6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것이고요.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상을 기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이 취지에 대해서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60조 이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연차 휴가권이 발생되는 요건은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요. 분모에 들어갈 내용하고 연차휴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연차휴가가 몇 개 발생하느냐, 근로자한테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출근율이 중요할 테고 출근율은 소정근로일 분의 출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에 들어갈 내용하고 분자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소정근로일 분의 출근일, 이 출근일은 소정근로일 마이너스 결근일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내용, 분자에 들어갈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될 텐데요. 이게 출근율을 산정하는 거, 소정근로일분의 출근일, 이 출근율을 산정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출근율을 산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몇 개, 며칠 발생할 것인지, 연차휴가 일수가 며칠 발생할 것인지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살펴볼게요. 출근율, 연차휴가 일수 두 가지가 중요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분모에 들어갈 게 소정근로일이고 분자에 들어갈 게 출근일. 출근일은 소정근로일에서 결근일을 뺀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이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사실은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 나가진 않았는데 나간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간 육아휴직 기간, 이렇게 세 가지 것을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출근으로 간주되는 기간, 법에서 규정하는 것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는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출근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 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일수를 고려해서 근로기준법 60조의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역시 출근한 걸로 봐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 출근으로 간주해 준다라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이 판시 사항들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다. 근로자한테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근로자에 대해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본다.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분모에도 넣고 분자에도 넣는다라는 거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해서
출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전체를 출근한 걸로 봐주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출근한 것으로 봐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근은 이 수식에서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근의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 정직, 직위해제 기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맞습니다. 정직은 징계가 맞는데요. 직위해제는 항상 징계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또는 뭐 인사규정, 사내규정에 징계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서만 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징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이 회사에서는 이 직위해제를 취업규칙에 징계 사유로 집어넣었다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 기간 중 근로자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유는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출근한 걸로 봐주지 않는다. 결근으로 처리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이 분모에는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죠. 분모에는 포함을 시키는데 그 기간 중 근로 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출근일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분자에서는 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로자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건 그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법한 쟁행위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직장 폐쇄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적법한 직장 폐쇄 중 근로자가 위법한 쟁행위에 참가한 기간, 근로자의 쟁행위가 위법하게 돼버렸네요. 근로자의 쟁행위가 위법하면 그것은 근로자의 규칙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분모에는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을 처리해버린다. 분자에서는 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근로자의 쟁행위가 위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 폐쇄 자체가 위법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직장 폐쇄 중 근로자가 쟁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행위 중 위법한 직장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위법한 직장 폐쇄가 없었어도 해당 근로자가 쟁행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 위법한 쟁행위가 없었어도 쟁행에 참가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그럴 상황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쟁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서 적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분모에서 제외하고 위법한 경우에는 분모에는 포함시키되 분자에서 빼버려라 라는 거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적법한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그 쟁행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근로자 쟁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이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법한 쟁행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쟁행위를 살펴서 근로자가 그러한 그 직장 폐쇄가 없었더라도 근로자의 쟁행에 참가했을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쟁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직장 폐쇄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때는 근로자의 쟁행에 초점을 맞춰서 근로자의 쟁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서 적법한 경우에는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니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적법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쟁행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처리하라라는 거죠.